방위사업청과 국내 방산업체가 KF-21 전투기를 중심으로 국산 공중발사 무장체계 개발과 무장 통합 전략을 공식화했다는 소식은 대한민국 항공전력 운용 방식이 한 단계 성숙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이미 성능이 검증된 해외산 미사일을 활용해 조기 전력화를 추진하고,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국산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무장을 독자 개발해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시간과 기술, 그리고 전력 공백을 동시에 관리하겠다는 현실적인 접근 방식에 있습니다. 전투기를 개발하는 것만으로는 완전한 전력이 형성되지 않으며, 실제 작전 환경에서 활용 가능한 무장과의 연동이 확보되어야 비로소 실전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KF-21 역시 기체 성능 자체는 이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지만 무장 통합이 늦어질 경우 전력화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검증된 해외산 무장을 우선 활용해 실전 배치를 앞당기고, 동시에 국산 무장을 장기적으로 준비하는 전략이 선택된 것입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초기 전력 단계에서는 AIM-120 계열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급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일부 정밀유도 공대지 무장이 우선적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KF-21은 조기 경계 임무, 제공권 확보, 제한적 타격 임무까지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본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러한 단계적 접근 방식은 전투기 개발 역사에서도 매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정밀유도 폭탄, 공대함 미사일, 스탠드오프 무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산 무장 개발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무장은 단순한 복제품이 아니라 한국 공군의 작전 환경과 주변 안보 상황을 반영해 최적화된 형태로 개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데이터 연동 체계, 전술 네트워크 연계, 전자전 대응 능력까지 고려한 통합 구조가 함께 설계되고 있다는 점은 국내 무장 개발 역량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KF-21을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라 독자적인 전투 운용 체계를 갖춘 종합 전력 자산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국가 전략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장을 외국에 의존할 경우 유사시 수출 통제나 사용 제한, 기술 이전 문제로 인해 작전 운용에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첨단 전투기를 도입하고도 핵심 무장에 대한 통제권을 확보하지 못해 전력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정 중동 국가들은 최신 서방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 공대지 무장과 전자전 장비 사용에 제한을 받아 독자적인 작전 수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남아 국가 역시 고성능 기체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무장 통합 지원과 기술 의존 문제로 인해 실질 전투력 확보에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KF-21 사업이 무장 자립을 중시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반면 한국은 KF-21을 중심으로 기체, 레이더, 항공전자 장비, 무장, 정비 체계까지 하나의 연결된 구조로 발전시키는 방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라 전투기 운용 전반을 자국 중심으로 구축하겠다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특히 무장 분야에서의 자립은 전시 상황뿐 아니라 해외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국산 무장이 KF-21과 함께 패키지 형태로 제공될 경우 구매국 입장에서는 운용 비용 절감, 유지 보수 편의성, 기술 이전 협력 확대 등의 장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단순 기체 성능보다 전체 운용 체계의 완성도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KF-21의 투트랙 무장 전략은 매우 선제적인 대응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방산업체와 연구기관, 공군 운용부대 간의 협업 구조도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실전 운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장 성능 개선과 통합 절차가 반복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축적 과정은 단기간에 형성될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KF-21에 적용되는 국산 무장 통합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전투기 운용 구조 자체도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무장을 장착하는 수준을 넘어서 조종사가 실전 상황에서 다양한 무장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종석 인터페이스, 임무 관리 구성,
데이터 처리 구조까지 함께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통합 방식은 현대 공중전에서 요구되는 복합 임무 수행 능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특히 KF-21은 공대공 전투, 지상 정밀 타격, 해상 목표 공격, 전자전 대응 임무까지 하나의 기체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장과 센서, 통신 장비, 전술 데이터 처리 구조가 긴밀하게 연동되는 구조로 개발되고 있으며 국산 무장 역시 이러한 구성에 맞춰 최적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무기 개발을 넘어 종합 작전 운용 능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국산 공대공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는 이미 중거리급과 장거리급 무장을 목표로 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탐색기 성능, 항제밍 능력, 추적 정확도, 데이터 링크 기능 등에서도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공대지 무장 역시 위성 유도 기반 정밀 폭탄, 장거리 순항형 무장, 고관통 탄두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 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KF-21의 작전 반경과 임무 다양성을 동시에 확대하는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장 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반복 검증과 실전형 시험입니다. 국내 시험 비행단과 연구기관은 실제 전투 환경과 유사한 조건을 설정해 무장 분리 시험, 유도 시험, 복합 운용 시험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는 향후 개량형 개발과 수출형 모델 개선에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합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무장 통합 문제로 인해 전력화가 지연된 전투기들이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최신 전투기를 도입한 이후에도 자국 무장과의 호환성 문제, 소프트웨어 수정 제한, 시험 데이터 접근 제약 등의 이유로 수년간 정상 운용이 어려웠던 사례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특정 5세대 전투기의 경우 무장 통합 권한이 제한되어 독자 개량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무장 통합 주도권을 국내에 확보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큰 차별성을 갖습니다. 이는 향후 전력 개량 과정에서도 외부 승인 절차나 기술 통제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국내 판단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적인 국가 안보 안정성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출 시장에서도 국산 무장과의 결합 구조는 KF-21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기체와 무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와 훈련, 부품 공급 체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는 도입 비용 절감뿐 아니라 운용 안정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최근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는 미국, 유럽 중심의 무장 종속 구조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무장 사용 승인 지연, 기술 이전 제한, 부품 공급 중단 위험 등을 경험하면서 대안적 전력 체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F-21과 국산 무장 패키지는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산업 생태계 측면에서도 무장 국산화는 매우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유도 장치, 센서, 추진체, 탄두, 전자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중소 중견 기업들이 개발 과정에 참여하면서 기술력이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기 사업 성과를 넘어 장기적인 방산기술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공군 운용 측면에서도 국산 무장 확대는 교육 체계와 정비 구조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자체 기술 자료와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정비 인력 역시 해외 의존 없이 독자적인 유지 능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전시 지속 운용 능력 확보에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카이와 MBDA가 스피어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는 소식은 KF-21의 작전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까지 KF-21이 갖고 있던 기본적인 전투 능력에 더해 훨씬 멀리서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본격적으로 더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장을 하나 추가하는 수준이 아니라 전투기의 역할 자체가 더욱 넓어지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스피어 미사일은 장거리 정밀 타격을 목적으로 개발된 무장으로
적의 방공망이 촘촘하게 구축된 지역에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외곽에서 주요 표적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전투기가 위험 지역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중요한 군사시설이나 지휘 거점을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게 해주는 무장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KF-21과 결합되면 공군의 원거리 타격 능력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화됩니다. 스피어 미사일의 가장 큰 특징은 여러 유도 기술이 동시에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위성 유도를 통해 기본적인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관성 항법 장치를 통해 비행 경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지형 참조 기능으로 오차를 줄이고 데이터 링크 기술을 활용해 비행 중에도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이러한 복합 유도 방식 덕분에 스피어는 고정된 시설뿐만 아니라 이동 중인 목표물에 대해서도 높은 명중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미사일은 단순히 목표를 향해 직선으로 날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경로를 선택하면서 비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방공망을 피해 우회하거나 레이더 탐지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회피 기동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적의 요격 시도를 피하면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은 현대 전장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실제 작전 성공률과 직결됩니다. KF-21과 스피어의 결합은 단순히 미사일을 장착하는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무장을 어떻게 운용하는지, 임무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표적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 처리하는지, 다른 전력과 정보를 어떻게 공유하는지까지 모두 함께 조정되어야 합니다. 즉, 전투기 내부의 운용 구조와 정보 처리 방식 전체가 스피어에 맞게 최적화되어야만 실전에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이러한 통합 과정을 단순히 외국 업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라 국내 기술진과 해외 업체가 함께 설계하고 시험하며 검증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KF-21 개발 구조 자체가 국제적으로도 신뢰받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 유수 업체가 한국과 공동으로 핵심 통합 작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기술 수준과 관리 능력이 일정 수준 이상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미사일 전문 업체와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무장을 그대로 들여와 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고 국내에서는 운용과 유지에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장 통합 설계, 시험 비행, 데이터 분석, 운용 구조 개발까지 함께 참여하는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는 국내 항공 무장 연동 기술이 상당히 성숙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변화입니다. 공군 작전 측면에서도 이번 협력은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이 강화되면 전투기는 불필요하게 위험 지역으로 진입하지 않고도 핵심 목표를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작전 성공률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선제 억제 능력 확보 측면에서도 전략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최신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타격 능력이 부족해 실제 활용도가 제한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핵심 무장 통합이 지연되거나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특정 무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면서 수년간 제한된 임무만 수행해야 했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기대한 전력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KF-21은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무장과의 연동을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피어와 같은 고급 무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체계적인 개발 전략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스피어 미사일 통합 협력은 KF-21의 수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전투기 시장을 살펴보면 단순히 공중전 성능이 뛰어난 기체보다 장거리 정밀 타격과 다목적 임무 수행이 가능한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매국 입장에서는 제한된 예산으로 최대한 많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원하기 때문에 한 기종으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스피어와의 연동은 KF-21의 상품성을 크게 높이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국산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전 운용 경험이 풍부한 서방권 정밀 타격 무장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도가 크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매국이 별도의 무장 통합 비용과 시간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며 도입 이후 전력화 속도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는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구매국 입장에서 보면 기체와 무장을 따로따로 검증할 필요 없이 이미 연동이 검증된 구성으로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장점입니다. 또한 MBDA가 축적해온 글로벌 운용 경험과 한국이 구축한 운용 지원 구조가 결합되면 장기적인 유지체계 안정성도 함께 강화됩니다. 부품 공급, 소프트웨어 관리, 정비 지원, 기술 자문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경쟁을 넘어 종합 운용 가치 측면에서 KF-21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내 방산 산업 측면에서도 이번 협력은 매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피어 통합 과정에는 단순한 장착 작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시험 설계, 비행 검증, 데이터 분석, 오류 수정, 운용 평가 등 복잡한 절차가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 국내 연구진과 기업들이 직접 참여하면서 고급 기술 경험이 빠르게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문서나 이론으로만 배울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실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쌓여야만 확보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는 향후 국산 장거리, 무장 개발이나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한번 구축된 시험 체계와 분석 능력은 다른 사업으로도 확장되기 때문에 산업 전체의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스피어 통합 경험은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국내 방산 기술의 장기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합니다. 공군 운용 구조 역시 점차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스피어와 같은 정밀 타격 무장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기존의 대규모 폭격 중심 작전 방식에서 벗어나 정보 기반 정밀 타격 중심 구조로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이는 적의 핵심 시설을 정확하게 선별하고 최소한의 무장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 작전 개념이 발전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조종사의 임무 수행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과거에는 목표 지역의 접근에 유관 확인과 직접 공격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앞으로는 정보 분석과 데이터 기반 판단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KF-21과 스피어의 결합은 이러한 현대적 작전 환경에 최적화된 구조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업 중에는 무장 통합 문제로 인해 사업 신뢰도가 크게 하락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일부 국가는 최신 전투기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장 연동 문제와 소프트웨어 수정 제한, 시험 데이터 접근 제약 등으로 인해 정상 운용이 수년간 지연된 경험을 겪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비용이 계속 발생했고 전력 공백 문제까지 겹치면서 군 전반의 작전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제작국이 통합 권한을 독점하는 구조에서는 운용국이 원하는 개량이나 개선이 쉽게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이나 외교 관계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사례도 존재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장기 운용 과정에서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합니다. 반면 KF-21은 통합 주도권을 국내가 확보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량과 기능 확장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자율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진이 핵심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운용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선 작업이 비교적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안정성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스피어 통합 과정은 국산 무장과의 연계 가능성도 함께 확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국내 장거리 공대지 무장이 개발될 경우 이미 구축된 연동 구조와 시험 체계를 활용해 비교적 신속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처음부터 모든 구조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경험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 위험도와 비용 부담도 함께 줄어들게 됩니다. KF-21A4 레이더의 진짜 가치는 단독 성능 수치가 아니라 실제 전투 환경에서 다른 장비들과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동되느냐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레이더는 표적을 탐지해 화면에 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전투기 내부의 각종 센서와 임무 장비로부터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를 하나의 상황 그림으로 통합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합니다. 덕분에 조종사는 공중 표적과 위협 요소를 따로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전장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다중 표적 처리 능력은 KF-21A4
A사 레이더의 핵심 강점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여러 공중 표적을 동시에 추적하면서도 레이더가 자동으로 위협 우선순위를 분류하고 중요 정보만 정리해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종사가 받아들이는 정보 부담은 크게 줄어들고 보다 공격적인 전술 판단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 시험 비행에서도 고속으로 접근하는 표적과 기동 중인 표적을 동시에 관리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추적 성능이 확인되면서 실전 운용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해외 전투기 사례를 살펴보면 A사 레이더를 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과부하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레이더가 탐지한 데이터가 지나치게 세분화돼 조종사가 실시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개량을 거듭해야 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완전한 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KF-21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실제 운용자 관점에서 정보 표시 방식과 처리 구조를 설계했다는 점에서 분명한 차별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자전 환경 대응 능력입니다. 현대 전장에서는 단순히 탐지 거리가 길다고 해서 우수한 레이더라고 평가받기 어렵습니다. 강력한 전자 방해 상황에서도 얼마나 안정적으로 표적을 유지하느냐가 더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송수신 모듈을 분산 운용하는 구조를 활용해 특정 주파수 방해가 발생하더라도 탐지 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일부 모듈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지 않는 구조라는 점은 실전 환경에서 매우 큰 강점으로 작용합니다. 반면 해외 일부 전투기에서는 레이더 핵심 부품의 유지 보수 문제로 가동률이 떨어진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정 모듈 고장 시 전체 장비를 교체해야 하거나 제조국의 승인 없이는 정비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로 인해 실전 배치에 제약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장비 운용의 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진정한 전력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고려해 정비성과 확장성을 함께 설계한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 정비 인력이 장비 구조를 충분히 이해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향후 성능 개량 시에도 전체 교체가 아닌 부분 업그레이드 방식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장기 운용 비용 절감은 물론 전력 유지 측면에서도 매우 현실적인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A사 레이더는 KF-21의 수출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이기도 합니다. 해외 구매국 입장에서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전투기보다 자국 작전 환경에 맞춰 장비를 조정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여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이러한 요구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국가들은 레이더 기술 이전과 공동 개량 가능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F-21 A사 레이더는 한국이 스스로 전투기의 눈과 두뇌를 설계하고 책임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전투기들이 레이더 문제로 장기간 개량과 제약을 반복해온 흐름과 달리 KF-21은 개발 단계부터 운용과 개량을 국내 판단으로 이어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필요할 때 성능을 올리고 문제를 발견하면 스스로 고치고 새로운 기능을 주도적으로 추가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항공전자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뒤따라가는 입장이 아니라 기술의 방향과 기준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위치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습니다.